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8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마이삭의 위력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하거나 더 강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는 중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 131명, 이재민 6만 2천여 명, 재산 피해 4조 8천여억 원. 2003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이후에도 오래도록 상흔을 남겼습니다. 당시 농가들이 지급받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만 5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마이삭은 경로와 위력이 태풍 매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삭의 최대 풍속은 시속 176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미 상륙 당시보다 더 강한 색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마이삭이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을 모두 동반해 제주와 경남 남해안, 강원 동해안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통과를 하면서 그 태풍의 가장 강풍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 그 남해안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매우 강한 바람의 피해 그리고 많은 양의 비가 수반이 됩니다. 이에 각 지자체와 농업 관계기관 등은 태풍의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대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상황 판단 회의를 여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중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대응 태세를 높이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할 방침입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장 가동 점검, 주민 사전 대피 등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농가들도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펄럭이는 하우스 비닐을 걷어내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벼가 쓰러지거나 사과 배 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달 말 정식할 예정인 토마토의 작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종하고 육묘를 하는데 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작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엽채 농가들은 또 비닐을 벗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작물에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 계속 줄을 당겨 묶고 천천히 묶고 그러는 시기. 과수 농가들도 지주대를 세우거나 미리 수세 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준비하는 등 태풍 피해 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크게 지주대를 세우고 그런 농가도 지금 들어있고 농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네. 감 잎이 많이 떨어지면 작물 성장하는데 좀 문제 좀 있겠지.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오늘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반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1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2%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농식품부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보다 43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중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예산은 16조 1,324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3%, 3,581억 원 확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 농촌 분야에 14조 7,498억 원을 투자하고 식품 분야에 8,9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혁신 성장, 체질 강화에 올해보다 9.5% 증가한 3조 7,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산업 디지털화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 구축에 새롭게 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에 178억 원,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은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7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농업 기반 정비 사업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1조 9,24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예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실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재해 대비 SOC 예산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 이상, 600억 이상 늘었습니다. 그 대신 그런 사업들, 새만금 지구 간척하는 사업들이 한 300억 이상 감소했거든요. 전체적인 액수로는 조금 감소하게 됐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농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 예방 계측기, 비상수문 설치에 6,065억 원을 투입해 치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해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재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규모도 787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들도 확대됩니다. 내년도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확대했고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도 올해보다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체 소비 쿠폰 발급에도 8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식량 자금률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곡물 계약 재배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밀, 콩 등 식량작물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4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증액 여부를 심사하고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처음 발생하고 만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ASF 피해 농가들은 여전히 돼지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1년 가까이 돼지를 키우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텅 빈 농장을 지키며 재입식을 기다리는 피해 농가를 김길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입구엔 지난해 9월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농장 출입이 통제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농장주 민승호 씨는 당시 키우던 돼지 전부를 잃었습니다.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시 관내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했고 민 씨가 여기에 동참해서입니다. 작년 10월 13일 날 살처분을 했어요. 농장에서 3,800도 살처분을 했어요. 돈사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돼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쳐져 있는 거미줄과 사방에 떨어진 녹가루는 돈사가 텅 빈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왔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ASF 피해 농가들의 농장에선 이처럼 돼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ASF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돼가지만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ASF 피해 농가들의 돼지 입식 허용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 씨는 돼지를 잃고 오랜 기간 재입식까지 막히면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다고 호소합니다. 아침에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오늘 하루 진짜 또 어떻게 보낼까? 민 씨는 살처분 이후 틈틈이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농장 대출금 시설 유지비를 포함해서 아이들 학원비, 식비 등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가지만 돼지를 키우지 못해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입니다. 정부가 살처분 직후 ASF 피해 농가들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연장, 생계안정자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엔 행정규칙을 개정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했지만 민 씨는 이 같은 대책만으론 실제 생계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은 대부분 피해 농가들이 최저 수준인 월 6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돼지 입식이 가능해진다고 곧바로 경영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장에 후보돈을 들이고 자돈을 키워 출하하기까지 최소 14개월이 걸리는데
이때는 수익이 없는 데다 1개월의 입식 준비 기간을 제외하곤 생계 안정 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민 씨는 현재 겪고 있는 경영 위기가 파산 위험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면 돼지 입식 허용만이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최저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최저로 받고 있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최대한 빨리 될수록 농장주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 공백 기간을 더 한 달이라도 줄이면 그 한 달이 빨라진 만큼 수익이 빨리 생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돼지 입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ASF 피해 농가의 재입식을 위해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고 최근까지도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그동안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강원도 춘천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입식 사전 절차를 진행할 때 야생 멧돼지에서의 ASF 감염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ASF 피해 농가들의 생계 안정 자금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절실한 돼지 입식 허용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어 피해 농가들은 경영 위기를 넘어 파산 위험까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매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량 폭증으로 품절이 잇따르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유통업계의 변화를 권소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준대규모 점포는 11.9%, 대형마트는 5.5%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구매한 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한층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각각 24%, 28% 급감했고 대형마트 역시 2주 전 일요일 대비 10%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실적 회복세가 기대됐던 3분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주문량 폭증으로 품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과일 카테고리에서는 총 789개 상품 중 560개가 일시 품절 상태입니다. 채소와 곡물 역시 58%가 품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업체 사이트에서는 대파와 시금치 등 기본 장보기 채소와 모듬나물 등 반찬 세트 등이 품절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식을 자제하고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주문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7월 기준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는데 이 중 이처럼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로 식품이 46%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 매출이 13.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소비가 강화되는 한편 편리하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흐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구매 경향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며 업계들이 배송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은 상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배송 경쟁력이에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걸 좀 10년 걸릴 걸 5년, 7년 이렇게 걸리도록 좀 땡겨준 거예요.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주 내내 배송 지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매출 반등 시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국산 여름 딸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종묘 수출 계약이 이어지면서 로열티 수익도 늘고 있는데요.
국산 여름 딸기가 국내외에서 각광받으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딸기를 맛보기 어려운 여름철이지만 한 농민이 싱싱하게 자란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수확철인데 국내에선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한 여름 딸기는 고하와 무하 등 10개 품종, 강원 평창과 양구, 전북 무주 등에서 연간 약 600톤 생산됩니다. 국산 여름 딸기는 국내는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부 품종은 종묘 수출이 이뤄져 연간 총 1,500만 원 규모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농진청은 여름 딸기 미하 품종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하 품종은 더운 여름에도 기형과 발생률이 적고 단단해 딸기 단경기인 5에서 11월 해외 수출과 케이크용에 적합한 사계성 여름 딸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딸기는 경도가 아주 높아서 이 경도 높은 딸기가 수출에 좋거든요. 여름 딸기는 제과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출하고 제과용으로 미하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하 생산 수량은 10아르당 3.3에서 4.2톤으로 2에서 2.5톤 수준인 기존 품종보다 많습니다. 과일 한 개 무게는 평균 13.4g으로 기존보다 30% 이상 큰 편이고 경도는 같은 여름 딸기인 고하보다 높아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에서도 흰 가루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판매가 수월해서 참 좋고요. 가격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투자해서 면적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농진청은 전북 무주와 강원 평창에서 미하 딸기를 시범 재배 중이라며 올해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여름 딸기가 국산화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응하고자 한 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홍수 관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정확한 홍수 예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를 예측하고 돌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홍수 예보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홍수 취약 지방하천 100곳에 홍수 정보 수집 센서를 설치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AI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에 49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홍수 예보 체제는 오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25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돌발 홍수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강우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홍수 예보는 상류하천 수위를 바탕으로 하류 수위를 예측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돌발 홍수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밀하고 신속한 홍수 예측을 위해 강우 레이더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우 레이더는 2022년부터 실용 단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최소 30분 전에 읍면동 단위까지 폭우 소식을 알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홍수 위험 지도를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인근 하천의 침수 범위를 파악해 홍수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홍수 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해 침수 깊이 등을 나타내는 지도로 개인이 열람할 경우 본인 소재 지역의 홍수 위험 지도 열람을 신청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부터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홍수 위험 지도를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위 예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인력 필요 없이 수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이 잘 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오는 1일
코로나 이후 국가별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웹을 통한 화상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카오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농업분과기구로 전 세계 28개국 33개 회원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정책 전문가 등 협동조합 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이카오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협동조합의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대 각국의 모범 사례 공유와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를 위해 농식품 수출 물류비를 12월 선적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 농식품 전 품목으로 항공운임은 표준 물류비의 7%를, 선박운임은 킬로그램당 9원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7월 기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해 43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매년 2월에서 5월 15일, 11월에서 12월 15일 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형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형 산불 및 야간 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민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농지와 시설을 승계받아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18세에서 50세 농민으로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샤인머스켓 열풍으로 청년농이 증가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